새벽마다 몰래 나가는 게 정상이니? 어머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3주 전. 밤 10시가 넘어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를 지나는데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가는 걸까? 들어오는 걸까?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내다보니 며느리 순이가 검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순이는 평소 밤 9시만 되면 방으로 들어가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는 사람인데 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외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목소리를 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괜히 참견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오고 따뜻한 밥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흰 쌀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김치찌개의 얼큰한 향기.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순이의 목소리도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검은 외투를 입고 나가던 모습이 밤에 어디 갔었냐고 물어볼까? 아니다. 괜한 의심일 수도 있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날 밤에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 30분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이번엔 확실히 봤습니다. 순이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두 번째니까 우연은 아니겠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TV를 보는 척하면서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이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시 20분, 10시 25분, 10시 30분. 정확히 10시 30분에 순이가 방에서 나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큰 여행용 가방 같은 것을. 순이야. 제가 불렀더니 순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어디 가니? 아, 잠깐 편의점에요. 우유 떨어져서. 거짓말이다. 냉장고에 우유는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유를 마셨고 냉장고에는 아직 2팩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어젯밤에도 그제밤에도 편의점 간다고는 안 했으면서. 이렇게 늦게. 네, 좀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 순이의 눈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 말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순이는 1시간 넘게 나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다녀오는데 1시간이 걸릴 리 없는데. 우리 동네 편의점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새로 산 우유는 없었습니다. 순이야, 우유는 어디 있니? 아, 편의점의 품절이라서 못 샀어요. 또 거짓말. 우리 동네 편의점에 우유가 품절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인데다 바로 어제도 우유는 잘 팔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편의점은 대형 마트에서 매일 물건을 공급받는 곳이었습니다. 순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도대체 밤마다 어디를 가는 거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며칠 더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쯤 나가서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들어옴. 항상 가방을 들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가방이 더 무거워 보임. 그리고 다음 날엔 항상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이상해, 정말 이상해. 30년을 함께 살면서 순이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아니야, 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행동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가고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순이. 그리고 계속되는 거짓말들. 혹시 순이가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걸 숨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는 3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와 만나는 일일 수도 있고, 상상만으로도 불안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순이가 나가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소리. 그리고 1시간 후 다시 돌아오는 소리.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낮에도 순이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혹시 다른 이상한 행동은 없나 살펴보게 되고, 하지만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성실히 하고, 음식도 잘 해주고, 저에게도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그런 밤에만 이상해지는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저는 참지 못하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순이야, 요즘 밤에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네, 언제요? 순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는 듯한. 매일 밤 10시 반쯤. 아, 순이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냥 산책이에요. 요즘 잠이 안 와서. 산책을 1시간씩. 네, 좀 멀리 걸어요. 운동도 할 겸. 말이 안 된다. 순이는 평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마트 가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1시간씩 산책을 한다고. 게다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가방은 왜 들고 가니? 이번엔 대답이 늦었습니다. 순이가 잠시 말을 잃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이랑 핸드폰 넣으려고요. 물병 하나, 핸드폰 하나에 그렇게 큰 가방이 필요할까? 여행용 가방만 한 크기의 가방을. 뭔가 감추고 있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해지자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에게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정말 산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틀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밤 10시 40분쯤
현관에서 순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10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네, 가져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그리고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내일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확인, 내일까지. 뭔가 일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았고요. 전화를 끊은 후 순이는 더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건 분명 산책이 아니야. 다음 날, 저는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순이가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왜요, 엄마? 요즘 밤에 자주 나가더라고. 산책 간다고 하던데요. 몸이 좀 무거워서 운동한다고. 순이가 민수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했구나. 그럼 민수도 속고 있는 거네. 순이가 가족 전체를 속이고 있어. 1시간씩 나가 있어도 괜찮을까? 엄마가 뭐 그리 걱정이 많아요.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죠. 민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도 별로 없고, 순이가 뭘 하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뭐가 위험해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안전한데.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따라가 보자. 순이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밤 10시 20분, 저는 미리 옷을 입고 현관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순이가 나오면 뒤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를 미행하게 될 줄이야. 10시 30분 정각 순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1분 정도 기다린 후 저도 조용히 나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상한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해.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해. 밖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성긴 우리 동네는 밤이 되면 으스스할 정도였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순이는 평소 산책길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네 공원이 있는 쪽이 아니라 큰 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역시 산책이 아니구나. 5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순이가 뒤돌아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이.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골목은 낮에도 잘 안 다니는 곳인데 좁고 어둡고 가로등도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순이는 계속 걸어서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기다리더니 심야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까지 타고 어디 가는 거지?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히 뒤따라 탈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앞쪽에, 저는 맨 뒤쪽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심야 시간이라 승객도 별로 없었고요. 순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가다가 순이가 내렸습니다. 저도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려 다시 따라갔습니다. 이곳은 우리 동네에서 꽤 먼 곳이었습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번화가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제법 다녔습니다. 순이는 큰 길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누군가의 문자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또 어디야? 골목 안쪽에는 작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PC방, 노래방, 작은 사무실들. 그리고 몇몇 수상한 간판들도 보였어요. 순이는 그 중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여러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무사, 대부업. 대부업? 혹시 순이가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건가? 아니면 빚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이가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며 2층 창문을 올려다 봤습니다. 불이 켜진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순이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처음에 없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뭔가 받아온 거구나. 돈인가, 서류인가. 순이의 표정을 살펴봤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고,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순이는 다시 골목을 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버스를 탔습니다. 또 어디 가는 거지? 두 번째 장소는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택가 끝자락, 가로등도 별로 없는 곳.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곳이었어요. 순이는 그 중 하나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두 사람이 뭔가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순이가 가져온 봉투를 남자에게 주고 남자는 다른 봉투를 순이에게 줬습니다. 돈 거래구나.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건지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돈을 주는 건지 받는 건지.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너무 작아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대화한 후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다세대 주택 안으로 들어가고 순이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이가 밤마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나? 민수 회사가 어려운 건가? 아니면 순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거지?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 순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순이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마 뭔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부업체, 낯선 남자, 봉투 거래. 이게 다 뭔 일이지? 순이는 30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민수와 결혼한 후로 한 번도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민수 월급도 나쁘지 않고 제가 받는 연금도 있고 특별히 큰 돈이 필요한 일도 없었는데. 그럼 순이 개인적인 문제인가?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아침 준비도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밥을 하는 손길도 평소보다 느렸어요. 순이야,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뭔가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어. 그리고 그 누군가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순이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순이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 순이가 마트에 간다고 나간 사이 저는 순이 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함부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없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계약서 같은 것들. 정말 돈을 빌렸구나.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자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어요. 아, 청소하다가. 청소요? 제 옷장을? 순이가 금고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사적인 물건인데요. 미안하다. 실수로 남의 방을 뒤지세요? 순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아는 순이가 맞나? 순이야, 진정해. 어머니야말로 진정하세요.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매일 밤 미행하고 방을 뒤지고. 순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행했다는 것도, 방을 뒤졌다는 것도, 이제 숨길 것도 없구나. 순이야, 내가 요즘 이상해서 걱정이 돼서 그랬어. 이상하다는 게 뭐예요? 밤마다 어디 가고 뭔가 숨기고. 제가 뭘 숨긴다는 거예요? 대부업체 가는 것도 봤고 누군가와 돈 거래하는 것도 봤어. 순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돈 거래요? 응. 어떤 남자와 봉투 주고받는 것도. 순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순이야,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군요. 순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이제 완전히 적이 된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순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아침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밥상도 따로 차려주고 설거지도 따로 하고 마치 남남처럼 지내게 됐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는데 며칠 뒤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순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긴. 순이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고 하던데요. 병원. 무슨 병원? 신경과요. 어머니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대요. 제가 순이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민수.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순이를 자꾸 의심하고 미행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순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민수는 아예 듣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마저 날 믿지 않아. 민수야, 순이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 이상한 행동이 뭔데요? 밤마다 나가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큰 돈을 빌리고.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직접 봤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혹시 잘못 본 건 아니에요. 잘못 본 게 아니라 직접 따라가서 봤다고. 따라갔다고요? 응.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순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결국 저만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순이가 하는 일은 정상이라는 거니? 정상이죠. 뭐가 이상해요? 큰 돈을 빌리는 것도. 엄마가 확인해 봤어요? 정말 돈을 빌렸는지. 사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계약서 같은 걸 봤지만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럼 밤마다 나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산책이라고 했잖아요. 산책을 1시간씩 매일?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민수는 끝까지 순이 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순이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라니? 치매 검사요. 치매. 나는 멀쩡해. 어머니, 저를 도둑이라고 하셨잖아요. 없는 일을 계속 만들어내시고. 순이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한번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들마저 날 의심하고 있어. 나는 멀쩡하다고. 순이가 밤마다 어디 가는 게 사실이야. 또 시작이군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니?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민수마저 저를 늙은이 취급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다니. 정말 내가 이상한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본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민수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 봐. 오늘 밤에. 엄마, 순이가 정말 산책만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지만 민수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겠지. 저는 다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순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따라오세요. 들켰어. 집에 가서 약이나 드세요. 병원에서 준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 언제 병원에서 약을 받았지? 나는 병이 없어.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전 먼저 갈게요. 순이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혼자 길가에 서 있는 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가족들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정말 내가 틀린 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제 방 책상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놓은 건지. 신경안정제, 수면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가 놓은 거구나. 마치 제가 정신병자라도 되는 것처럼. 약봉지를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정말 내가 틀린 건가? 순이가 하는 일이 정상인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순이가 민수에게 말했나 봅니다. 민수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요. 왜? 검사 받으러. 난 안 가. 엄마, 제발. 순이도 힘들어해요. 순이를 위해서 나를 병원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민수야, 엄마 말을 믿어줘. 엄마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저도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거니? 이상한 게 아니라 확인차 가는 거예요. 결국 억지로 병원에 끌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MRI도 찍고 인지능력 검사도 하고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치매는 아니네요.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 증세가 약간 있어 보입니다. 망상. 의사 선생님, 저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마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본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한 달 정도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결국 정신과 약을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착각한 건 아닐까? 매일 약을 먹으라고 하는 가족들.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민수. 그리고 저를 피하는 순이.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이상해서 생긴 일인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본 것들은 분명했습니다. 순이가 밤에 나가는 것, 대부업체에 가는 것, 낯선 남자와 만나는 것. 이 모든 게 다 제 착각일 리는 없어. 며칠 후 순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대화 좀 할까요? 응.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어머니가 저를 계속 의심하시니까.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순이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산책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순이의 눈물을 보니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순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한테 의심받는다는 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정말이에요? 응. 믿을게.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아마 제가 착각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 그날 밤 순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집에 있었어요. 봐, 이제 안 나가잖아. 내가 맞았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 순이가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이번에는 묻지 않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30분. 예전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이의 행동이 다시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나가고 1시간 후에 들어오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어느 날 밤 우연히 순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내일 가져갈게요. 네, 준비됐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리고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역시 뭔가 있구나.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족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매일 약을 먹으라고 하고, 병원에 가자고 하고,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순이가 외출한 사이 우연히 순이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충전하려고 거실에 놔둔 걸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준비물 확인. 절대 들키면 안 됨. 역시 뭔가 있었어. 그리고 발신자 이름이 사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순이가 누구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 더 확인해 보니 여러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밤 시간대였고 같은 번호였어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조심해서 처리. 가족들 의심하면 위험. 가족들 의심하면 위험? 뭔가 정말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게 분명해. 하지만 이것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본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날 밤 순이는 평소보다 늦게 나갔습니다. 11시가 넘어서. 그리고 평소보다 더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갔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저는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순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증거를 못 찾으면 내가 틀린 거겠지. 그리고 정말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겠어. 밤 11시 10분 순이가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큰 가방 2개를 들고, 그리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구나. 저도 조용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순이가 평소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서 가더군요. 3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순이가 그 건물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왜 지하로 가는 거지?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하에는 여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순이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 목소리와 남자들 목소리가 섞여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가족들이 의심하지는 않죠. 조금 의심했지만 잘 넘어갔습니다. 순이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어. 더 들어보니 대화 내용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죠? 내일 오전에 입금됩니다. 그럼 이사는 언제? 다음 주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사. 무슨 이사? 우리가 이사한다는 소리인가? 가족들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내일 모든 게 끝나면 말하려고 합니다. 순이가 우리한테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구나. 30분 정도 더 기다리니 회의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자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순이가 나왔습니다. 순이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순이가 뭔가 큰 거래를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르게. 순이가 건물을 나서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대화해야겠어.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어. 순이야. 제가 부르자 순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너 따라왔어.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따라오셨어요?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순이가 손에 든 봉투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봉투는 뭐니? 이건. 답해봐. 그 봉투가 뭐냐고. 순이가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어머니,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말해.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릴까봐 그러니?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들을 때가 왔어. 순이야, 이제 진실을 말해줘. 어머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다니. 순이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3개월 전부터 자금난이 심각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민수 회사가. 네. 부도 날 뻔했어요.
그럼 순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도가 부족했어요. 담보로 잡을 게 별로 없어서. 그럼 할 수 없이 사채를 알아봤어요. 사채. 사채라니, 그건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순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어떻게 했어? 그때 어떤 분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다른 방법. 무슨 방법? 부동산 투자 관련 일을 도와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투자. 네. 합법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왜 비밀리에 해야 했을까?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야? 네. 처음에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어떤 일? 서류 전달이나 계약서 정리 같은 것들. 그럼 순이가 밤마다 나간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런데 왜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민수 씨도 자존심 상해할까 봐서요. 아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했구나. 그럼 그 봉투는? 오늘이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 대가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받았는데? 민수 씨 회사 살릴 수 있을 만큼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 들키면 안 돼? 계약 조건이 그랬어요. 절대 가족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 순이가 저를 속인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네.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의심하시니까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미안해. 내가 오해했구나. 아니에요. 이상하게 행동한 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합법적인 일이었어? 순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 좀 복잡한 일이었어요. 복잡하다는 게 부동산 투기 관련된 일이었어요. 부동산 투기. 그럼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소리네. 순이야, 그런 일에 연루되면 위험해. 알아요. 그래서 오늘로 끝낸 거예요. 정말. 네. 이제 민수 씨 회사도 살렸고, 더 이상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보내줄까? 계약이 끝났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확실해. 네. 오늘 마지막 돈도 받았고, 순이가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민수 씨 회사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돈이었습니다. 순이야, 수고 많았어. 괜찮아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순이의 희생정신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그동안 순이를 의심하고 괴롭혔으니까. 순이야, 정말 미안해. 뭐가요? 널 의심하고, 미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해? 나는 너를 완전히 믿지 못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순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상의하자. 네, 그럴게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수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내일 아침에 말하려고 해요. 뭐라고? 회사가 어려웠던 것, 제가 도와준 것, 이제 괜찮아진 것. 민수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는 말해야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사과해야죠. 뭘?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 이해했으니까. 하지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순이가 나쁜 일에 연루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니.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이 모두 해소됐어요. 순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어요. 30년을 함께 산 가족을 믿지 못했으니까. 순이야. 네. 고마워. 뭐가요? 우리 가족 위해서 이런 힘든 일까지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정말 고마워.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약속대로 민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수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회사 일로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됐는데? 사실은 3개월 전부터 어려웠잖아요. 그건.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순이가 알고 있을 줄 몰랐나 봐요. 제가